번아웃도 원인에 따라서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번아웃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아웃에 빠져 있거나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해결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각각 원인에 따른 해결책인데, 자, 일단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죠. 번아웃에 대한 원인 세 가지를 먼저 좀 말을 해보죠. 먼저 첫 번째는 완전히 지쳤을 때입니다. 모든 게 소진된 상태죠. 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다쳤을 때. 이게 발음이 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다친 게 아니라 닫힌 거죠. 어쨌건 이렇게 문이 닫히다는 것처럼 문이 닫힌 상태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자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됐을 때라는 표현이 조금 더 직관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건 이 세 가지의 원인으로 우리는 번아웃 상태가 되는데, 물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각각의 원인에 따른 해결책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쳐버렸을 때는 어떤 면에서 가장 번아웃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뜻이 되겠죠. 완전히 번아웃 된 거니까. 뭐 육체적으로든 뭐 정신적으로든 탈진 상태, 모든 게 다 빠져나가서 뭘 못하겠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진다입니다. 이때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번아웃 상태일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권하겠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내가 굉장히 뭔가 그 아버지 자아가 강한, 교류 분석에서 아버지 자아가 강하다 그러면 뭔가 가르치려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좀 따뜻한 표현을 한다, 좀 너그럽게 상대에게 어떤 표현을 한다, 좀 쉬세요, 혹은 뭐 잠깐 어디라도 산책 좀 하자, 뭐 이런, 산책 좀 하고 와, 아니면 한숨 붙여, 눈이라도 한숨 붙여, 낮잠이라도 좀 자고 와, 이런 말을 해줄 거잖아요. 뭔가 그렇게 너그러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를 행하라. 말은 멋있는데 해결책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일단 쉬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다시 차오를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내향적인 사람은 이제 혼자 있을 때 좀 더 에너지가 차오르고,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고 이럴 때 에너지가 차오른다고 하지만, 번아웃 상태에 빠져버렸을 때는 외향적인 사람도 사람 이렇게 지쳐버린 상태에서는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차오르게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모임에 가고, 혹은 뭐 누군가를 만나고 그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런 것도 어쨌건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건데, 그런 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잘 먹고 푹 쉬는, 이제 그게 해결책이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지쳐버렸을 때의 해결책은 굉장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지쳐버렸을 때 쓰는 해결책을 다른 원인일 때 쓰면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음이 다쳤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배신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도 배신이지만, 또 한 가지의 배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인가 봐. 물론 이거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조차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까봐 무서울 수도 있고, 내가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걸 걸릴까봐 무서울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상대의 기대에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임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마음이고, 그런 것을 또 상대에게 어떤 것을 나한테 해달라고 바라는 마음, 기대감과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또 미리 실망하는 마음들이 섞이면서 이런 마음이 다치고, 그래 뭐 약간 시니컬하게 되는 거죠. 됐어, 약간.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한두 번은 됐어, 괜찮아, 뭐 사람 만나는 거 뭐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고착화가 되면 세상 전체를 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시니컬하게. 이게 마음이 완전히 닫은 거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의 번아웃인 사람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과 내가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실은 둘 다 동일한 해결책입니다. 뭐냐면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이런 배신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상태의 번아웃이 완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이렇게 해서 번아웃 상태인 사람에게는 좀 친절을 베풀고 좀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 자신이 번아웃 상태일 때 남들에게 그걸 바라는 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 닫혔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해주고 내가 그거에 감사를 느낄 때 나 이런 상태의 번아웃은 좀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신뢰를 느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냉소적인 상태인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가능성은 더더욱 적겠죠. 그래서 차선책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어딘가 뭐 모임에 가든 아니면 좀 원래 친했던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든. 행복하면 우리는 웃잖아요. 웃기면 웃고. 근데 웃으면 웃겨지고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것도 우리의 몸이 느끼는 것은 동일해요.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또 유명하게 많이 인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닫혔을 때 이런 번아웃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번아웃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냉소적인 그 사람에게 따뜻한 무언가 제스처를 취해주는 것만으로 내가 나의 이런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닫히고 이런 냉소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어쨌건 무언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나마 이렇게 자꾸 침잠하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파고드는 상태란 말이죠. 자꾸 배신당했으니까 벽을 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휴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해도 이런 상태가 낫질 않아요. 그러면 휴식을 더 취해야 되나? 휴식을 또 취해요. 그럼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뭐 아무 발전이 없죠. 뭔가 마음이 열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런 친절을 베풀고 이럴 가능성도 좀 더 적어지죠. 내가 휴식을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관계에 있어서의 뭔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은 이런 상태에서는 뭐 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것을 연기해보면 그 연기하는 게 진짜 자기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인데, 이 자존감이라는 표현은 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써봤는데, 자기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좀 좌절 상태, 물론 마음의 문이 닫힌 것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돼 있지만, 마음의 문이 닫힌 거는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에 좀 더 가깝다면, 이 자존감이 떨어진,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 나 혼자만의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로서 글을 쓰는데 아무리 써도 글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번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해결책처럼 지쳤을 때처럼 휴식을 취한다.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휴식을 잠깐 취하고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서 내 가치를 조금이라도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저게 해결이 되거든요. 저 번아웃은. 근데 내가 휴식을 취해도 해결이 안 돼. 마음이 뭔가 에너지가 좀 생기나 싶은데 결국 또 제자리예요. 왜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지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그것을 휴식으로서 해결하려고 들면, 혹은 뭐 이런 자기 자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물론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하면 나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나가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작가라는 예를 들었지만, 작가라면 한 페이지라도 매일 쓰는 거예요. 쓰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쓰는 자신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표를 만들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떤 면에서 좀 관통하는 좋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되게 단순한 겁니다.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저도 뭐 요리를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요리 이게 완전히 지쳐서 막 몸을 못 움직일 정도다. 그러면 요리를 해 먹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내가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에 어느 정도 다 패키지로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나에게 잘 대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대접받고 그 시간을 휴식으로서 내가 스스로가 좀 더 이런 어떻게 보면 치료 이런 지친 마음 그리고 지친 체력이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이런 요리를 잘해서 누군가와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함께 대접을 하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이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니까 마음의 문이 닫힌 것도 좀 열리겠죠.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세웠죠. 요리를 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그걸 이뤘죠. 그리고 그걸 누군가와 함께 나눴죠. 그러면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요. 어쨌건 나는 이 세상에 공헌을 한 거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해결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맨날 요리만 해먹는다? 그럼 뭐 안 되죠. 그걸로는. 왜냐면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한계 효용 법칙에 따르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요리가 정말 적성에 안 맞아서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제 말을 듣고 좀 나만의 해결책을 만들고 이건 좀 나한테 맞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가? 그럼 이거 두 가지를 아우르는 해결책, 혹은 이게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해결책, 아니면 이거 하나에 좀 집중된 해결책, 이런 걸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해서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 이거는 내가 정말 완전히 너무너무 지친 사람에게는 좋은 해결책은 아니죠. 베스트는 아니죠. 근데 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도 있는, 좀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 해결책이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지쳤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차라리 낮잠 자는 게 나은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높아심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 번아웃은 남의 도움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겨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지속적으로 번아웃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번아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번아웃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탐지, 우리 자신의 상태를 감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아웃 상태가 와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회복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 아니면 누군가 이런 다른 무언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없을 때 나는 번아웃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의 일상이 온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와 있을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관계지, 나는 번아웃 상태 혹은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데 무언가의 존재로 그것이 일상이 된다, 평범해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아웃도 좀 힘들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번아웃 상태에 빠지면 이걸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번아웃 상태에서 일상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는 다시 일어나는 게 좀 수월하죠. 완전히 번아웃 상태인 때보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하고 좀 빨리빨리 이런 해결책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본인이 번아웃 상태에서 이겨내보면 자기만의 뭐 루틴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만의 해결책이 생길 수도 있고, 난 이것만 하면 괜찮아져.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설렁탕만 먹으면 완전히 괜찮아져.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이죠. 나는 그것만 보면 괜찮아져. 실제로 몸이 좀 활력이 도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해지죠. 편해진다는 게 인생 자체가 항상 편함만 있다는 게 아니고 편한 상태로 빠져나가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들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